전체적으로 붉은기가 줄어들고 하니까 환자로서는 여드름에서 많이 완화됐고 붉은 자국 때문에 뭘 발라도 커버가 안 됐던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, 이렇게 보게 되는 거겠죠. 여드름 환자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, 여드름이 계속 올라와서 치료를 받는 분이 한 가지 그룹일 것이고, 또 한 가지 그룹은 여드름을 앓고 나서 만들어진 흉터 자국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두 번째일 거예요.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드름이 여러 번 얼굴을 휩쓸고 가서 그 다음에 생긴 모공성 흉터들, 패인 부분들이 거슬리는 거죠. 그래서 흔하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MLA 치료, 흔히들 말하는 피코프락셀 같은 걸 많이 하게 됩니다. 피코프락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공성 흉터, 아이스픽 흉터, 완만한 롤링스카에도 많이 적용을 하는데, 얘네들이 국소적으로 작용할 때는 멍도 좀 들긴 하지만 그거만큼 함몰된 부분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장점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모공의 흉터들이 곳곳에 자리 잡힌 경우에는 포텐자도 그렇고 피코프락셀 같은 걸로 이런 MLA 치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저는 보통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, MLA로 이런 모공 함몰된 부분을 살짝 터트리고, 포텐자 같은 경우로 콜라겐 재생 약물들 있죠. 그런 것들을 이제 군데군데 함몰된 부분에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좋게 만드는, 그래서 흉터에 깊은 부분이 있었다면 얕아지고 조금 더 균일해지겠죠. 그러면 환자들이 피부 결이 좀 불균일한다거나 난반사가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만족감이 큰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환자처럼 여드름이 현재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가 좀 용이한데, 이 상황에서 여드름이 계속 들쭉날쭉한다, 그런 경우에는 저는 여드름 치료부터 먼저 해서 여드름을 좀 가라앉히고 나서 치료를 들어가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거에 주로 많이 쓰는 건 뭐 플라즈마 치료 이런 걸로 피지선도 미리 억제해 놓고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제법 왕왕 있습니다. 그러므로 여드름이 현재 막 들끓는데 내가 지금 흉터부터 먼저 치료하겠다, 이거는 마음이 급하더라도 순서상 건너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또 한 가지 경우는 이렇게 여드름이 적당히 올라오는 상황인데 많이 심하지는 않죠. 다만 이렇게 붉은 부분들이 같이 존재하고 여드름 모공도 같이 있는데, 이때 환자한테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. 지금 이렇게 시뻘건 게 거슬리시는 것 같아요? 아니면 함몰이 된 부분이 거슬리는 것 같아요? 아니면 여드름 자체가 올라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? 물어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거의 대부분 붉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10중 7, 8입니다. 그러면 이 붉은 거를 잡기 위한 치료, 여드름을 좀 가라앉히는 거 첫 번째, 두 번째로는 이 붉은 자국을 완화하는 치료를 해야지, 여기서 함몰이 된 모공성 흉터를 치료하겠다고 덤벼들 경우엔 저랑 환자가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또 치료가 끝나고 난 이후에서도 환자의 만족감과 의사의 보람이 서로 일치되는 거겠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줄어들고 하니까 환자로서는 여드름에서 많이 완화됐고 붉은 자국 때문에 뭘 발라도 커버가 안 됐던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, 이렇게 보게 되는 거겠죠. 여기에 도움을 주는 장비들은 V빔 퍼펙타라든가 고주파, 그리고 뭐 플라즈마 치료를 하면서 이런 피지선들을 좀 눌러놓는 그런 치료들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드름 환자들, 여드름 흉터 환자들, 여드름 자국 환자들이 생각보다 구분이 될 수 있고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처음부터 상담을 하는 것이 치료의 성패를 가른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